스페인 사람들이 그 사회적으로 남긴 유산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원주민들을 노예화해요. 처음에 와서 뭐 엘도라도도 없죠. 금광도 처음에는 은광 이런 것도 발견 못했죠. 그러면 이 정복자들이 돈 들여서 와서 왔는데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원주민들이었어요. 그 원주민들을 상품처럼 물건처럼 자기 재산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그냥 노예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 거죠. 짐승으로 취급하고 서로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실이 그리고 그 가톨릭 교회나 이런 쪽에서 야 이게 뭐지? 이러면 저 사람들 우리 포교도 할 수 없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그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바르톨로메 델 라스 카사스라는 그 신부예요. 이 멕시코 신부인데 이 사람이 뭐를 주장하느냐면 이 원주민들을 인간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게는 아주 정말 아주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멕시코 저 남부의 그 치아파스 주에 가면 원주민들 많이 사는 그 마야 원주민들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가면 그 도시 이름도 산크리스토발 델 라스 카사스라는 그런 도시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원주민들에게는 존경받는 신부예요. 이 사람이 야, 저 원주민들이 인간이니까 니들이 저렇게 노예처럼 상품처럼 자기 개인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가톨릭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반면에 이 정복자들을 대변한 사람이 세뿔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저 사람들이 무슨 인간이냐. 저 사람들은 인간 아니야.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원주민들이 인간이냐 인간 아니냐를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시험을까지 하느냐면 1년 먹을 곡물하고 그 다음에 그 뿌릴 씨앗 사고를 줘요. 그래서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그 1년 동안 그 곡식을 먹으면서 씨를 뿌려서 그거를 이제 또 다시 경작을 해서 다음 해에 그거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그걸 잘 하면은 인간이고 그걸 못 하면은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시험까지도 해요. 그냥 뭐 하여튼 어쨌든 그 결과는 어쨌든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결론은 원주민들은 인간이다. 이 바르톨로메 델 라스 카사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그게 바로 왕실이 원했던 거기도 하죠. 그죠? 스페인 교회가 원했던 거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통과를 했겠죠. 그러면서 1542년 신법에 인디아스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법이겠죠. 신법에 원주민은 물건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정복자들이 노예화할 수 없다라는 걸 금지해요. 자, 그러면은 원주민들이 정말 좋은 세상을 맞이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스페인 사람들이 엔코미엔다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 엔코미엔다가 맡기다 이런 건데 자, 원주민들은 왕실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왕실이 이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맡길 테니까 엔코멘다르 맡길 테니까 니들이 이 사람들을 맡아서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포교를 하고 그 대신 이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활용을 해라. 똑같은 거죠. 그죠? 결국은 노동력으로 활용을 해라라는 건 결국 원주민들이 노예화. 그러니까 왕실도 좋고 정복자도 좋게 만든 게 바로 이 1512년 신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비록 뭐 원주민들이 인간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그러나 원주민들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것은 여전히 이런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원주민 노동력이 착취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광산에서는 미타 제도라고가 있었는데 이건 원주민 시대에 존재했던 거예요. 원주민 시대에 피라미드 이런 거 건설을 하려면은 각 마을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와서 10년간 이 건물을 이걸 지을 때 동원하는 그런 제도가 미타 제도인데 스페인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이거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광산 개발하고 할 때, 은광 개발하고 할 때 이 제도를 둬서 이 각 마을에서 이제 차출을 하는 거예요. 마을마다 원주민 마을마다 니들 마을에는 10명, 니들 마을에는 20명, 마을의 숫자에 따라서 니들 마을에는 4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데려가요. 왜 보통 가면 한 10년
일하다가 온다 그래요. 젊었을 때 한참 일하다가 뭐 늙으면은 보내주는데 10명이 가면요. 1명 정도가 살아온답니다. 그 사고 나서도 죽고 병 들어서도 죽고 못 먹어서도 죽고 그럴 정도로 힘든 그런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 제도가 바로 미타 제도.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원주민들의 노동력이 끊임없이 착취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사회적 구조가 생겨났다. 그럼 지금은 여기서 다 원주민들이 이런 데서 벗어나서 지금은 평등하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중남미 가보면 아시겠지만 중남미에서 아직까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은 다 원주민들이에요.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노동력이 사실상 뭐 거의 착취되다시피 아직까지도 멕시코 시티 같은 데 가면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시로 나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백인들 이런 뭐 부자들 집에 가서 그냥 뭐 이게 그 가사 도우미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월급을 거의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이렇게도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뭐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에 거의 뭐 한 10만 원도 안 주고 그렇게 일을 시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아직 이런 구도가 여전히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는 어떤 걸 남겼는가? 문화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혼혈의 진행이었죠. 그죠? 이 사람이 이 그림은 멕시코의 구아달라라에 가면 그 문화센터에 가면 그려져 있는 벽화예요. 그 구아달라라를 대표하는 그 벽화주의 화가가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린 그 벽화인데 이 사람은 에르난 코르테스죠. 이 사람은 말린체겠죠. 그죠? 거기서 태어난 이 원주민 마르틴 코르테스 혼혈인이죠. 혼혈인. 그죠? 거기서 태어난 혼혈인인데 거기서 태어난 자기 아들이죠. 그죠? 근데 이 아들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 백인 아버지가 밟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메스티소들의 신분이 이 백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 원주민과 거의 같은 신분이었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백인의 이런 억눌림을 받았다. 이 혼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뭐 그거보다는 이 혼혈이 진행되었다. 근데 이 중남미 엄청난 혼혈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정말 그야말로 메스티소의 사회, 다인종 사회가 탄생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왜 미국에도 인디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 사람들, 앵글로색슨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건설했는데 미국에는 그렇게 혼혈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중남미에는 혼혈이 많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에는 사실은 문명을 대표할 만한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아스텍이나 잉카나 마야 같은 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만큼 원주민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은 대부분 아스텍이나 마야, 잉카 이쪽에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원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그 북미에 들어오는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 농사를 지으려고 자연 농업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 노동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냥 원주민들을 죽여버리거나 다른 데로 몰아버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지 않죠. 그러나 이쪽에서는 들어온 백인들은 원주민들을 상품화해서 노예화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혼혈들도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또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초기에 영국에 들어온 미국의 그쪽에 북쪽에 들어온 그죠? 그 영국 사람들을 보면 주로 청교도 혁명에서 그 박해를 통해서 들어온 신교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주로 같이 오죠. 그죠? 그래서 남녀의 성비가 같이 들어오고 근데 이쪽은 정복자들이 와서 뜻하든지 거기를 막 그 험악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정복을 하고 거기서 금과 은을 찾아서 자기 나라 가서 막 부를 누리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니까 부부가 이렇게 가족이 같이 오기보다는 초기에는 이 남자들만이 많이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성비가 만약에 북미는 뭐 남자 여자가 1대1이었다면 여기는 남자 7에 여자 1 정도의 비율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이거 원주민과 백인들 사이에 혼혈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남미에서는 이런 혼혈이 많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그런 메스티소 사회를 만들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화적 유산은 이 종교죠. 그죠? 이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광신적인 포교를 합니다. 악마의 종교에서 너들을 구해주겠다는 명분 하에서. 그래서 근데 원주민 토착 종교가 충돌하죠. 이 종교가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잖아요. 자기들 원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그런 신들을 버리고 이 가톨릭을 한순간에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 싱크레티즘, 문화 간의 어떤 종교 간의 어떤 혼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싱크레티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탄생한 사람이 바로 이 구아달루페 성모 마리아죠. 그죠? 갈색의 성모 마리아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교회도 말이죠. 교회도 뚜껑이 없었대요. 이렇게 들어오면 뚜껑이 없고 앞에 십자가 하나만 달아놨을 때요. 그 왜 이런 교회를 짓냐면 원주민들은 그 제식을 어디서 합니까? 야외에서 하잖아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신이 막 거기서 제사장이 막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그 야외에서 다들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뭡니까? 그 교회 안에 실내 공간에 들어오잖아요. 폐쇄된 공간에. 그거를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그 참기가 힘드니까 그냥 벽만 만들고 천정은 만들지 않고 교회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이런 것도 하나의 싱크리티즘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막 안 믿으면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 다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런 싱크레티즘을 통해서 그래서 중남미의 독특한 이런 가톨릭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중남미는 가톨릭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대륙이 되었죠. 그죠? 라틴 아메리카의 가톨릭화가 이루어졌고 세계 가톨릭 신도 12억 중 라틴 아메리카의 5억 2천, 거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고 국가별로 보면 세계에서 가톨릭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남미의 브라질, 두 번째가 중남미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됐다. 이런 것도 바로 오늘날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바로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바꾸어 나간 그런 모습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이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와서 이 원주민 문명들과 만나면서 어떻게 이 아메리카 대륙의 모습들을 바꾸어 가는지 하는 모습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